한번 봐봐요. 3페이지 보시면 수렴과 발산. 수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까워질 걸로 예상이 될 때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렴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실수값이야. 하나의 실수값이야. 서로 예상될 때야. 그래서 예시를 들어줄게. 예를 들면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x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의 x는 맞아요?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마이너스 1의 x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거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잖아. 왜 틀리냐? 하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갈 때만 우리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 또는 얘다는 안 돼. 너 남자친구가 얘 또는 얘다라고 할 거야? 그건 이상하잖아. 그냥 누구다지. 왜 여자친구가 누구다지, 누구 또는 누굽니다는 이상하지. 그러니까 하나여야 돼, 하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발산하는 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한다. 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을 발산 중에서도,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게 수렴인데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발산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놈을 우리는 진동한다 그래요. 진동이 찡, 이렇게 진동이잖아. 핸드폰 울리는 찡, 이게 진동.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거. 근데 진동해도 지금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건 발산하는 거고, 진동을 하는데 점점 줄어. 예를 들면 내가 탁구공을 팅 던졌는데 공이 통통통통 하고 멈추잖아. 이건 수렴하는 거야. 무조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발산하는 게 아니라 통통 튀더라도 내가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면 수렴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예를 들면 2분의 1의 x야. 2분의 1의 x 우리 수험 때 했잖아. 이렇게 배웠지, 그래프. 얘는 점점 줄긴 하지만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지. 얘는 0이야. 얘는 수렴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놨어. x가 무한대 갈 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얘는 폭이 점점 줄겠지. 이렇게 가겠지. 이해돼? 이 마이너스 2분의 1,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폭이 점점 줄어. 여기 달라붙었잖아. 0에 가까워. 얘는 수렴을 한다. 중요한 건 하나의 실수값일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그래도 극한이 처음은 아니니까. 두 번째, 실수값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볼게. 값을 잡으라고. 뭐 적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적는 거 나중에 영상도 적어도 되잖아. 이해를 하셔야 돼. 실수를 보면, 예를 들면 x가 만약에 뭐 3으로 간대. fx가 알파이면 수렴한다는 얘기지. 3을 갈 때 어떤 함수에가 3에 가까워질 때 알파라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3에 접근하는 방식은 오른쪽에서 접근할 수 있고 왼쪽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지? 근데 그 둘이 같아야만 하나의 값으로 가야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값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이럴 때 2면
내가 이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fx가 3에 가까워질 때 어떤 알파라는 것이 가까워지는데 그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루트를 씌웠으니까 루트 알파가 맞냐면 맞아? 응? 맞아, 민규? 너는? 아닌 것 같아? 아, 심리전을 저랑 하지 마요. 지식이 중요한 거지. 아, 저 새끼는 첫째로부터가 아니니까 얘도 아니겠지. 우리 심리전을 하지 마요. 지식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아닌데, 왜 아니냐고. 왜 아니냐가 중요해요. 어? 아니야. 왜 아니야? 실수라고 하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네.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실수가 아니잖아. 허수지. 루트 마이너스 1은 i잖아. 그래서 얘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렴할 때는 하나로 가야 되고 실수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내신에서 장난을 친다면 수능에는 이런 걸 잘 안 내는데 뒤에 참고된 문제도 있어요. 쭉 떠났는데 그래서 하나의 실수 값으로 갈 때만 수렴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강조한 거고 예시를 들어준 거야. 네. 그 다음에 우리 3페이지로 봐야 될 거는 위에 그래프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1에 가까워질 때 함수 값도 있고 극한 값도 있어. 둘이 일치하고 연속이야. 메꿔지고 있잖아. 근데 그 밑에 그래프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은 써놨지. x는 1에서 정의는 안 되지만 1 근처에서 다 정의가 되고 있어. 이렇게 약분이 돼서 1만 아니면 약분해서 x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2에 2라는 값에 한 번씩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극한값은 뭐야? 예상값이다. 이거야. 예상값. 그렇지? 시중 책들이 교과서도 그렇고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쓰는데 가까워진다는 말이 약간의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까워진다가 아니라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래프가 거기 우리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아 내가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 얘도 2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지. 2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렇지만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상수함수는 그럼 한결같이 얘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y는 늘 3이니까 1에 가까워질 때 3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3이잖아.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 가까워지는 게 아닌데요. 얘는 계속 3인데요. 가까워지는 게 없잖아.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얘랑 붙어있는데 이미 붙어있어. 그냥 이 붙어있는데 가까워질 게 뭐 있냐고. 내가 가까워진다는 국어적인 표현은 이렇게 되는 게 가까워지는 거지. 이미 닿아 있는 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근데 책들에서 다 가까워진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오해할까봐 상수함수를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상되는 값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3이었으면 앞으로 3일 걸로 예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3인 거라고. C면 C.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는 거에 괜히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예상되는 값이 뭐냐를 보라고. 맞지? 그거에 또 착각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쉬운 내용들은 그냥 하나씩 보고 넘어갈게요. 예. 발산은 아까 말했지만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인데 수렴하지 않는다가 하나로 가지 않으면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너무 막연하니까 그거를 좀 형태를 잡아놓은 거야. 잡아놓은 게 첫 번째 계속 커지는 거. 즉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그치? 숫자가 아니야. 계속 커지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면 봐봐. 숫자면 8 더하기 8은 16이라고 쓰지. 8 곱하기 2라고 쓰지.
근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라고 쓰지 않아. 얘는 숫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더하면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연산을 하면 안 돼. 무한대의 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연산과 달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확실한 것들이 있고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들만 적어보자. 확실한 것들. 확실한 것들을 적어보자. 그걸 확정형이라 그래. 확실하기 때문에. 확정형이라는 걸 보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무한대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확정적인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다 계속 커지고 있는 거 곱하면 계속 커질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더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확정적이에요. 네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무한대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곱하면 플러스 무한대야. 이게 확정적인 거야. 얘네들은 확정적이야. 그런데 확정적이지 않은 걸 뭐라 그러냐면 시중 책들에서 부정형이라 그래요. 부정형. 그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부정형들의 뭐가 있냐면 우리 계산할 때 해봤잖아. 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한다 그랬잖아. 차수를 비교하고 개수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부정형이에요. 부정이 뭐야? 낫이 아니라 정할 수 없다고. 부정형은 그러니까 논리 흐름을 보자고. 이제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발산이 뭐냐를 하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갈게요.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부정형은 뭐야? 이 부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정할 수 없다고. 정할 수 없어. 왜 정할 수 없어? 애매하니까. 애매하니까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매하게 주면 내가 질문을 너한테 애매하게 하면 너도 질문을 애매하게 답을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어.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야 괜찮냐? 그럼 뭐가요? 질문이 애매하니까 답이 애매하게 가지. 그럼 또 너는 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내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야, 요 1번 이해가 되냐? 그러면 오케이. 아니면 아니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애매하다는 거야. 애매하니까 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애매하니까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애매하니까 정할 수가 없어. 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줘야 돼.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온다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줘야 돼. 줘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식으로 문제에서 줄 거야. 구체적으로 식으로 줄 거야. 이렇게 주지 않고 얘는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줄 거야. 예를 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2x 플러스 3, 4x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알죠? 얘는 구체적으로 안 줘도 알 수 있는 거고 확정적이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 애매하니까 정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줘야 한다. 근데 만약에 애매하게 줘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고 물으면 어떡할까 그럼? 애매하게 줬는데 구체적으로 안 주면 그냥 안 주고 OX를 물어보면 어떡해? 구체적으로 안 주고 OX 맞냐 틀리냐고 물으면 어떡할 거야? 그게 참고된 문제잖아. 그럼 어떻게? 그때는 무조건 틀리다고 하면 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짓으로 생각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안 주면. 흐름을 알겠어요? 자, 지금 흐름이 이렇다고.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기 무한대. 이것도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줘야만 알 수 있다. 이런 거지. 사칙연산이야. 잘 봐봐. 잘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그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 나왔잖아. 왜 없어요? 근데 얘를 조금 바꿔서 써. 어떻게 쓰냐면 요 놈을 시중 책에서 가끔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왜? 얘가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뭐 이길 필요는 없지만 뭐 상수겠지? 상수겠지? 무한대분의 C는 0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0은 숫자 0이 아니야. 있지? 숫자 0이 아니라 무한소라고 해서 계속 작아지는 이거 무한대잖아. 무한대, 무한소. 계속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질 때를 얘기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게 이거랑 똑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줘야 알 수 있다고. 그냥 무한대 곱하기 0 꼴이야. 알지? 봐봐. 그냥 이게 숫자 0이면 그냥 0이라니까? 응?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렇게 줬어. 응? 이렇게 줬다? 만약에 곱하기 0이 뭐냐라고 물었어. 그럼 0이라니까? 알겠지? 그냥 0이 뭐냐 그러면 0인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숫자 0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요 얘기라고. 0이어야 되니까 뭐 3x 플러스 1분의 5 이렇게 줬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지? 얘는 1차고 2차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이해돼? 그지? 그런데 얘는 무한대분의 5니까 0이 가까워지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줘야 계산할 수 있다고. 얘 2차니까 개수만 보면 되지. 그래서 6분의 5인 거 이해돼? 2, 3은 6, 6는 5니까 6분의 5인 거 이해돼? 구체적으로 줘야만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알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줘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앞쪽에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무한대 확정적인 거, 정확하지 않은 거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렴 발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줘야 알 수 있고 시험에서도 구체적으로 줘서 값을 구하는 걸 요구를 한다고. 왜냐면 논술 시험이 아니니까. 논술 시험이 아니니까 어떨 것 같아?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쓰는 시험이 아니잖아. 그냥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부분 줄 거라고 이렇게. 그런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목표가 뭐야?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고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고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아는 게 1단원에서의 최종적인 목표다. 알겠지? 근데 가끔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 가끔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 그래서 요 확정적인 거를 좀 몇 개 더 적어볼게요. 거기 프린트에 있는 것들은 다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뭐 따로 그냥 읽어보면 쉽게 될 거예요. 그럼 발산 한번 읽어볼게요. 발산은 거기 4페이지에 있는 발산을 보시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값을 가져가니까 진동하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런데 함수의 극한이잖아. 함수의 극한이다 보니까 발산 안에는 너무 많아. 케이스가 너무 많아. 하나의 값이 아닌 게 너무 많아. 봐봐. 너 얼마 있어? 근데 내가 저 500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럼 너 500원 있냐? 그랬는데 네가 아니요? 그럼 500원 있는 게 아니면 얼마 있는 거야? 너무 많지. 그러니까 발사 너무 많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500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니까. 근데 500원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400원 있어요? 300원 있어요? 아니면 10,000원 있어요? 10,000원 있어요? 답변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발사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너무 많은 케이스를 다 쓰기에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주로 나오는 몇 개만 써놓은 거야. 프린트에.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가 계속 커지는 거. 계속 커지는 거. 두 번째가 계속 줄어드는 거. 세 번째가 왔다 갔다 하는데 폭이 줄어들지 않는 거. 네 번째가 뭐냐? 요
여기서처럼 어떤 A 값에 가까워질 때 하나는 이리로 가는데 하나는 이리로 가는 거. 그 좌랑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이렇다는 얘기야. 이걸 다 일일이 다 정리할 수는 없어. 아까 말했잖아. 500원 있냐? 아니요. 너무 많다니까?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요 정도들이 그나마 좀 많이 나온다. 라고 정리해야 돼.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어. 그렇지? 다 정리할 수 없어. 500원이 아닌 것은 어떻게 다 정리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다 정리할 수 없어. 그냥 많이 나오는 게 이렇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자.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를 못 그리면 대입하라. 그래프를 못 그리면, 그래서 이것들을 무수히 많은 이 경우들을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으니까 쉬운 놈은 그래프를 그려봐. 못 그리면 머릿속에 정리를 하라고.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정리를 하라고. 못 그리면 근사값을 대입할 거라는 얘기야. 근사값을 대입할 거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적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적었다고 다시 안 볼 거잖아요. 다시 봐요? 볼 거라고 대답을 하죠, 저한테. 안 보잖아요.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라고요. 그렇죠?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해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적는 건 나중에 영상 보고 적어도 되니까 지금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알겠지? 흐름을 알겠어요? 확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얘를 우리는 주로 메인 타겟으로 할 거다. 왜? 계산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래야 체크해서 채점을 할 거 아니야. 말로 이거 몇백 명을 어떻게 다 서술을 이걸 첨삭을 할 거야? 못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산의 형태로 줄 거야. 즉 구체적으로 줄 거라고. 발산하는 경우는 하나가 하나로 가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졸라 많아. 근데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고 하나가 아니다라고만 나오면 다 발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학교에서 짜증나는 건 뭐냐 하면 이거야. 봐봐. 만약에 우리가 슈퍼스타 K든 아니면 뭐 쇼미더머니를 나갔어. 그러면 우승자 누굽니까? 그럼 최근 넉살입니다. 외웠어. 이렇게 우승자를 알 수 있어. 근데 시험에서 짜증나면 뭘 물어보냐면 수험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발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고. 봐봐. 너 우승자고 나 우승자야. 다 우승자끼리 모였어. 그러면 서로 꿀릴 게 없지. 서로 자부심이 넘치겠지만 봐봐. 우린 다 우승자가 아니야. 만약에 우승자가 아닌 사람끼리 만났어. 그러면 우린 다 우승자가 아니니까 우린 다 같은 편이야 이럴 것 같아? 아니라니까? 우승자끼리가 안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난 2등이야. 너는 8강 탈락이지. 너는 누구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뭘 물어보냐면 발산 안에서도 어떤 발산인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 안에서 패거리를 나눈다고. 그러면 어려워져 문제가. 다음 중 다 발산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봤더니 다 발산이 하나로 가지 않아. 근데 어떻게 편을 가를 수 있냐? 4개는 다 성질이 똑같아. 4개는 다 무한대로 가. 하나는 왔다 갔다 해. 그럼 답이 얘잖아. 그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적은 거야. 그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문제로 낼 거라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이 늘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좀 변태 같은 문제를 내잖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다 나머지 4개가 다 좌랑 우랑 다른데 혼자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얘가 혼자 다른 거잖아. 다 여기 4강까지 갔는데 나는 혼자 8강에서 떨어졌어. 그럼 나 혼자 이상하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혼자 다른 놈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적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웬만한 건 그래프를 그려봐. 근데 그래프가 내가 안 배운 함수의 그래프를 내진 않아. 중간고사 때까지는 뭘 내느냐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내냐고. 대부분은 그려준다. 근데 안 그려주면 중간고사 때는 그럼 그래프를 뭘 주냐고. 줄 수 있는 건
1차함수, 2차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밖에 못해. 왜? 3차함수, 4차함수 그리는 건 기말고사 범위거든. 증가함표 뭐 이런 거 저 들었지? 그러니까 그건 기말고사 범위라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는 1차함수, 2차함수, 유리함수밖에 없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3, 4차는 기말고사 범위니까 뭐 증가표에서 막 이렇게 했잖아. 증가에 감소하에서 막 그림을 그렸다고. 그거는 복잡한 건 기말고사 범위라고. 중간고사 때는 식으로만 줘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가끔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정말 얍삽하게 낼 수도 있어. 3차함수 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줬을 때에는 대부분 어떤 케이스만 주냐면 3차함수를 주더라도 어떤 건 줄 수 있냐면 3차함수 그래프는 기말이라면서요. 뭐는 줄 수 있냐? x 세제곱 이런 건 줄 수 있어. 기본 형태 x 4제곱 이런 건 줄 수 있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중간 때 3차도 줄 수 있고 4차도 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안 주지. 중간 때 이런 건 안 줘. 이런 건 안 주는데 요거는 줄 수 있다고. 이거는 기본 형태니까 그릴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런 건 안 준다고. 이런 건 안 주는데 요거는 줄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아줘야 돼. 근데 못 그리겠으면 그 근사값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추가해? 1차, 2차 유리, 무리 그거만 너무 쉽잖아. 그래서 뭘 추가해? 절대값을 추가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절대값을 추가합니다. 절대값을 추가하니까 절대값은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가우스는 웬만하면 안 낼 거야.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직접 출제하는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그게 가장 확실해. 웬만하면 안 내는 추세긴 한데 뭐 내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가우스 너무 어려운 것까지 투입하진 않을 거고 여기는 예제 정도 수준만 보자는 얘기예요. 가우스는. 알겠죠? 너무 심화된 가우스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큰 틀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알겠지? 예, 확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 정확한 못하는 얘기 할게요. 확정형 여기 뭐 적을 거예요, 맞죠? 네, OX를 한번 적어볼게요. 1번 F, X가 1대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가 무한대이면 리미트 gx는 무한대이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gx가 무한대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가 무한대이다. 마이너스 무한대이면 마이너스 무한대이다. gx가 마이너스 무한대이면 참고짓을 할게. 그냥 봐봐. 늘 g가 f보다 크대. 그러면 OX 적어봐요. OX만 적어봐요. OX만 뭐 오, 다 옵니다. 그럼 오 하면 되고 아, 다 틀렸네요. XXXX 하면 뭐 1, 2는 5고 3, 4는 X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생각하는 대로.
다 했어? 맞아. 민규 다 했어? 얘가 F야? G가 있는 게 G야? 1번은 G가 F보다 크니까 수직선상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G가 F보다 오른쪽에 있지? 1번은 F가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G는 떠밀려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야? 2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G가 F보다 크다고 했어. 근데 G가 따라오네? 이렇게 얘가 예상한 게 아닌데 이렇게 가. 그럼 얘가 따라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 이해돼? 세 번째, 얘가 F, G, F가 가. 따라갈 필요가 없죠.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갈 필요가 없죠. 네 번째, F, G인데 G가 떠밀려서 가야 돼. 이런 식이 나와야 되죠. 옆에 5페이지 볼게요.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좌극한 우극한은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수렴한다. 하나의 값으로 갈 때 수렴한다 그랬잖아. 1번을 볼게요. 1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대. 0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 fx가 접근하면 어디로 가? 0에 가까워지는 거 보여? 0보다 큰 쪽에서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잖아. 그치? 그림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1, 2,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0보다 큰 쪽에서 가면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지? 그러니까 0이지. 그 다음에 여기 빼기에 1 빼기로 가면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잖아.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2지? 마이너스 2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2번은 그러니까 시험에 1번은 그냥 틀리면 진짜 안 되고 2번은 이제 조금 틀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 2번은 틀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절대값 아까 말했잖아. 절대값 연습해야 된다고. 절대값 연습을 해야 돼야지. 2번 많이 틀렸어. y는 절대값 x제곱 2x 빼기 1에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2야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1 기점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인데 꺾어 올렸어. 꺾어 올려놓은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래서 여기가 1,2라는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이거 이해돼? 이런 형태인데 얘가 y는 t랑 만나는 놈의 개수를 더하래. t, y는 t. t가 첫 번째. 여기는 필요 없는 놈이니까 지워. 아직 없는 거 냅두지 마. 지워.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2번, 3번 따로따로 할게. 1번 t가 0 빼기야. ft야. 조심해야 돼. y는 t인 거야. x는 t가 아니라 y는 t야. t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데 그럼 t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어. 0에 가까워지면 y는 t잖아. y는 t. y는 t. 그러니까 1번은 이 상황이지. 우리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 닿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몇 개? 한 개죠. 안 만나잖아.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점점 가까워지지만 닿지는 않잖아. 이해돼? 빵개인 거 이해돼? 준혁 이해돼? 두 번째. 이번엔 t가 1 빼기야. ft. 1이 여기, 1은 1,2니까 1은 여기 있지? 이번엔 1보다 작은 쪽은 흰색으로 함께 돼요. 흰색. 1보다 작은 쪽에서 1이 가까워지고 있어. 몇 개?
몇 개 만나? 4개 만나지? 4개 만나잖아. 이해돼? 세 번째, t가 2 플러스 ft. 얘를 빨간색으로 해볼게. 2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는데 2보다 큰 쪽, 2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조금 점차 내려와. 하지만 이에 닿지는 않아. 점차 가까워질 때 예상되는 거 몇 개야? 2개야? 3개가 아니야? 그렇지? 닿지는 않았으니까 이거 3개라고 해서 많이 틀려. 그렇지? 3개가 아니야? 2개야? 닿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0 더하기 4 더하기 2 그 6개. 많이 틀리는 문제야. 그렇지? 네. 3번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요 정도 수준만 하라고. 가우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우스 요 정도 수준만 하라고. 그렇지? 요게 마플 교과서에 있는 수준이 있잖아. 가우스는 요 정도 수준만 하라고. 근데 이것도 좀 많이 틀리는 편이야. 많이 틀리는 편이니까 한번 먼저 해봐요. 한번. 제가 좀 해줄 거지만 아니다. 이 친구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제가 할게. 어디 가는데 근데? 저도 약속 있어요. 아, 저 약속 없어요. 아, 짜증나네. 너 약속 있다며? 잘 가. 너 약속 있냐? 갑자기 만든 거 아니야? 뭔 약속? 이렇게 가분수를 진분수를 바꾸라 했지? 그냥 2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냥 2 하면 안 된다고. 가우스 기호가 있기 때문에 가우스 기호는 무조건 왼쪽 쳐다보라고 했잖아. 수익선상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긴 하지만 실제로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략 1.9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럼 수익선상에서 그렇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러면 3 있으면 1.99 1.99면 아무리 이렇게 다가가도 왼쪽 걸 쳐다봐야지. 1이라고. 1이라고 해서 틀려가요. 그렇지? 많이 틀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좌우칸, 우칸 생각해야 돼. 그렇지? 그냥 그 삼각 대입하면 안 돼. 이유는 리미트 x가 1 빼기로 갔네. x 플러스 1 x 빼기 2 얘도 마찬가지야. 얘 그릴 수 없잖아? 그리지 않을 거잖아? 근사값 아까 말했지. 못 그리면 대입하라고. 그래서 요게 1보다 작은 쪽에 1로 가니까 0.9, 0.99 이렇게 대입하라. 이걸 대입해봐. 대입해보면 얘는 1.99 이런 거지? 얘는 0.9 얘 0.9에서 2 빼봐. 그럼 어떻게 돼? 그냥 0.9만 넣어도 돼. 이걸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0.9만 넣어도 된다고. 0.9만 넣어봐. 0.9에서 2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1.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아, 그 근처구나. 그렇지. 이걸 999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요 정도만 계산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1.1은 여기 있잖아. 요거보다 왼쪽 쳐다보라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야. 요거는 1.99니까 1이었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틀렸지? 요 정도는 낼 수 있어. 그렇지? 이거보다 심화된 건 안 해도 되지만 요 정도. 마플 교과서에 그 페이지에 있는 정도만 해보라고. 일단 내가 쌤도 나눠주겠지만
얘는 얘는 봐. 이거 많이 쓸던 거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얘는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근데 근사값을 넣는다. 얼마를 넣을까? 마이너스 0.9지? 마이너스 0.9 정도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0.9 정도 대입하면 0.9를 제곱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니까? 0.99를 제곱하면 미쳐버린다니까 니들. 그렇지?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느 값에 가까워지느냐만 보면 돼. 0.9를 제곱하면 99, 81이잖아. 근데 더 커지면 81보다 좀 더 거기 값이 커지겠지. 아무튼 얘가 0.999에 가까워지겠네. 제곱하면. 왜? 0.9일 때가 81이었으니까 99하면 99에 가까워지겠지. 근데 빼기 1을 하래. 그럼 뭐야? 얘는 마이너스 0.1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한 값을 계산할 필요 없고 근사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얘는 마이너스 0.9를 넣었어. 마이너스 0.9는 마이너스는 여기지.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1의 제곱이야. 그럼 1 빼기 1 아니야? 이거를 뭔가 근사값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미 여기서 0으로 끝나버렸어. 그래서 참이다. 가우스가 나오면 어려울 거야. 실수하면 어렵다니까 실수하면 끝장나니까. 6번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되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절대값 같은 게 있으면 나눠서 생각해야 돼. 절대값이 0이 되는 구간 좌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4번을 볼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기억에 애들이 많이 틀렸어. 기억을 참이라고 해서 많이 틀렸거든. 기억이 참인가 봐봐. 기억이 참이라고 많이 틀렸는데 왜 그런 거 보면 기억의 앞에 가정은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1이다의 뜻이 뭐야? 얘는 예상값이잖아. 극한값이야. 극한값이 1이면 함수값도 1이냐 이거야. 모르지. 실제로 메꿔져 있는지 뚫어져 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 직접 가봐야 알지. 근데 문제에서 fx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지. 연속함수라는 말도 없고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fx가 뭐 0으로 갈 때 뭐 이렇게 뚫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거야. 모른다고.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 그치? 기억 괜히 나도 모르게 그냥 맞다라고 해버리면 안 돼. 무슨 함수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니은은 뭐야? 이거는 극한값이지. 1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1로 가까워진다 이거지. 1일 걸로 예상이 된다 이거잖아. 니은은 1일 때 1로 가까워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지. 뭐 어떤지는 몰라. 그래프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모두 1로 갈 거다 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앞부분은. 뒷부분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 f1 플러스 x분의 1은 이건 뭐야? x가 무한대로 가면 0이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이건 1보다 큰 쪽에서 1이 가까워지는 거잖아. 이해돼? 이건 우극한이지. 1의 우극한 x를 1에서의 그래서 우극한이지. 그럼 그게 1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잖아. 그럼 마치 얘는 왜냐면 앞에서 가정이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입니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극한이 1입니다는 당연히 맞는 얘기지. 이해가 돼? 근데 우리가 거기다 적어봐. 몇 공간 많으니까 얘랑은 달라. 이건 다른 얘기야. 알겠지? 얘는 이 왼쪽은 뭐야? 우극한이라는 얘기고 얘는 뭐야? 이건 그냥 F1이야. 여기 상황이 종료됐잖아. 상황이 종료잖아. 상황이 끝났잖아. 1로 끝났잖아. 요 안에서 리미트가 끝났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나 예상됩니까? 1입니다. 그래서 1 넣은 거야.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른 얘기야. 그렇지?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교 시험에 그렇게 낸다고. 니은은 참이고 디귿은 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서 우리 한번 봤었지? 양 끝값이 각각 같은 값으로 갈 때만 성립하는 거지. 근데 맨 왼쪽도 0으로 가고 오른쪽도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가운데 낀 놈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으로 간다. 디귿은 참일 거야. 그렇지? 네, 5번을 볼게요.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이때 보기에도 옳은 것만 일대로 고른 것은 fx 얘는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면 아까 말했지 근사값을 대입하라고. 얘 그릴 거 아니잖아.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면 좀 짜증나겠지? 그냥 근사값을 넣어. 알지? 그거에서의 기억은 그러면 어떻게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얘랑 이게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지.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든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든 얘가 절대값이 다 무조건 뭘로 만들어줘? 양수로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얘랑 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여기다가 내가 0.1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나 절대값 때문에 무조건 0.1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값 때문에. 이해가 돼? 그 다음 니은은 x가 1로 갈 때 fx 빼기 gx 얘가 0이냐 그랬어. 그래프를 봐봐. 1보다 큰 얘는 어떻게?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비교하라 그랬어. 이게 같은지를 비교해야 돼. 이걸 비교해야 돼. 그럼 그림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우극한 봐봐. 우극한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어떻게 돼? F 우극한은 얼마야? F 우극한은 얼마야? 1보다 작은 0이지? 우극한은 0이야. 여긴 0. 그 다음에 G의 우극한은 0이지? 0이니까 0 빼기 0이야. 1의 좌극한은 F는 1인 거 이해돼? 이렇게 올라가잖아. 1로 가까이 가지 1. 그다음에 gx도 1이지. 그래서 맞잖아. 여기는 참이 된다. 디귿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 1은 뭘로 바뀌어? 1로 바뀌지. 1로 바뀌는 거 이해되냐? 그치? 그럼 니은의 힌트를 보자. 얘는 1보다 우극한에서는 얘도 0으로 하고 얘도 0으로 간대. 그러니까 둘을 곱하면 얼마야? 0 곱하기 0이니까 0이야. 근데 이때는 1 곱하기 1이지. 그래서 1이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그리려고 하면 안 돼. 알지? 못 그려. 못 그린 게 아니라 나는 안 그릴 거야. 이런 거. 짜증나. 그렇지? 뒤에 그 참고짓은 해와. 그렇지? 8번까지만 할 거야. 쉬었다가 할 거야. 네. 개념, 극한의 성질.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읽고만 넘어갈게. 이거 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 각각 수렴할 때만. 각각 수렴할 때 그 밑에 여기 따오고가 중요 표시돼 있지? 극한에 대한 성질은 함수 그 값이 존재할 때만, 즉 수렴할 때만, 둘 다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 둘 다 수렴할 때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 한 개 수렴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그 수렴 곱하기 발사는요, 몰라. 그 외의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주어져 봐야만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근데 아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있었지. 확정형,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다. 그런 것들만 판단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판단할 수 없다. 밑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마이너스 무한대, 뭐 플러스 무한대, A 뭐 다 성립한다. 밑에 박스는 이건 아까 다스리도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근데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일 필요는 없는데 그 이번에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동그라미 쳐. 알파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렴값이 0이 아니다. 수렴값이 0이 아니면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다. 그 멘트가 없으면
분자가 0이면 예를 들면 뭐가 말이 안 돼서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 x가 만약에 a로 가는데 g분의 fx가 얘가 0분의 3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수렴하지 않잖아. 그런데 3분의 0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렴값이 0이 아니라는 멘트가 있어야 수렴값이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으로 갈 때 이거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0으로 가는 걸 약분을 시킬 거라. 6번을 볼게요. 세 함수 FG, H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기억 더한 놈이 수렴하면 각각 수렴하냐?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니까. 그 얘기는 봐봐.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람도 행복해. 그럼 같이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냥 행복하겠죠. 근데 같이 사는데 그냥 같이 사는데 이 둘이 같이 사는데 매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얘도 매달 100만 원씩 벌고 있고 나도 100만 원씩 벌고 있어. 같이 살면 같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지만 같이 살고 있는데 매달 100만 원씩 벌어. 나는 백수일 수도 있지. 그냥 얘가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틀리다죠. 네? 각각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게 뭐야? 각각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 그래서 각각 수렴해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아. 기억은 틀려. 그렇지? 네? 발리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발리 적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마다 발리를 다 외워야 돼. 너무 힘들어. 그렇지? 기억은 그래서 틀렸다. 역은 웬만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니은은 기억은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 니은은 왜 구식으로 안 줬으니까 니은은 각각 좋지. 얘도 수렴한대. 봐봐. F 더하기 G도 수렴한대. fx 빼기 gx도 수렴한대. 각각 수렴하니까 각각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내가 연립방식 풀듯이 각각 풀면 되지. 얘가 만약에 n이라는 것을 수렴하고 얘가 n이라는 것을 만약에 수렴한다고 쳐봐. 그럼 fx는 어디에 수렴합니까? 그럼 더하면 되잖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럼 fx는 어디에 수렴을 하겠어? 2분의 n 플러스 n이라는 것을 수렴을 하겠지. 그냥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gx는 빼면 되지. 2분의 n 빼기 n이라는 것을 수렴을 하겠지. 수렴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한 놈도 수렴을 하겠지.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 수렴해야 뭔가를 연산한다고. 근데 하나만, 기억처럼 하나만 딱 주면 알 수가 없다고. 디귿은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fx, 아까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어. fg, h일 때 이게 뭐야? 각각 얘가 L로 가고 L로 가야 그래야 얘가 L로 간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되면 뭐라고 했어? hx 빼기 fx가 수렴한대. 수렴하면 뺀 게 수렴한다고 해서 기억에서 뭐랬어? 뺀 게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 수렴하는 거 아니라며. 그지? 각각 수렴해야 되니까 얘 따로 뺀 게 수렴하는 거 필요 없어. 지금 틀려. 그렇지? 각각 수렴해야 된다. 각각 얼마로 같은 값으로. 얘도 3, 7 그래야 된다. 발리는 제가 뒤에 값도 다 달아놨어요. 발리는 적어놨지만 발리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만약에 발리를 그냥 적으라면 적을 수 있어요. 얘 2, 얘는 2 플러스 x분의 1, 2 플러스 x분의 2야. 그지? 그러면 수렴을 하겠지. 왜 얘 2로 가고 2로 가고 2로 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x 플러스 얘가 x야. x 플러스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2 커지겠지. x가 더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 이거 빼면 요거만 남잖아. 수렴하지 0으로. 이거 빼면 여기서 이걸 빼면 h에서 f를 빼면 0으로 수렴하잖아. 그렇지만 얘가 수렴하지 않지. 얘는 0으로 가지만 얘는 발산하잖아. 그래서
명제를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알죠? 명제를 꼭 잘 기억해둬요. 네. 7번. 7번은 초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래. 초차이 계수가 1인 2차. x가 a로 가면, 봐봐, x가 a로 가면 그 옆에 딸린 놈은 그냥 다 0으로 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왜? 그냥 0으로 가니까 그 fx 오른쪽에 달린 놈 있잖아. 분자든 분모든 간에 달려 있잖아. x가 a로 간대 fx x 빼기 a 그지? fx x 빼기 a 얘가 5분의 3이래. x가 1 가면 둘 다 0이니까 이건 관심이 없다고. 근데 a로 가면 fa분의 fa는 1인데 어떻게 5분의 3이냐고. 이상하잖아. fa가 fa분의 fa인데 이건 0으로 가니까 fa인데 어떻게 5분의 3이냐고. 1이지. 이상하지. fa분의 fa가 어떻게 1이 아니라 5분의 3이냐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왜 그러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fa분의 fa는 1이야. 5분의 3이 아니라. 근데 언제만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언제 5분의 3이 될 수 있냐면 얘네가 영향을 줄 때가 문제가 생겨. 지금은 방금 무시했잖아. 무시했더니까 이거분의 fa분의 fa는 1이지. 이상하다 이거야. 근데 얘네가 얘네한테 영향을 주고 있으면 바뀔 수가 있다. 왜? 얘는 더 했으니까 더 커질 거고 얘는 뺐으니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얘가 영향을 주려면 어때야 돼? fx가 어떻게 생겨야 돼? 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영향을 줄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그래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런 꼴일 때만 가능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얘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합쳐보면 x가 a로 간대. 그러면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a,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a. 그럼 x 빼기 a로 약분시킬 수가 있잖아 이제. 네? x 빼기 a 약분시킬 수 있지? 다 0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봐봐. a로 갔어. x 빼기 b 플러스 1, x 빼기 b 빼기 1. 여기까지 이해돼? 그게 5분의 3. a 넣어놓은 거야. a 빼기 b 플러스 1, a 빼기 b 빼기 1이 5분의 3이야.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a 빼기 b를 물어보고 있잖아. 왜? 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a 넣어서 0이니까 알파 베타, a, b가 알파 베타잖아. 그러니까 요거 묻는 거지. 그냥 넘겨서 그냥 계산하면 돼. 이거 세모라고 놓고 계산하면 돼. 5 세모 빼기 5는 3 세모 플러스 3. 2 세모는 8. 세모는 4.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8페이지에 있는 거 샌드위치 정리. 2번은 샌드위치 정리. 아까 방금 했잖아. 같은 값으로 가야만 된다. 1번에서는 등호가 빠지면 안 된다. 1번 등호에다 별표를 치세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 등호에다가 별표를 치세요죠. 예.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그러면 틀려. 그렇지?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만 참이 된다. 알겠죠? 8번. 8번 볼게요. 8번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예. x 더하기 fx가 gx x 빼기 fx. 예. 이게 다 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가 3이에요. 예. 뭐 이렇게 있대요. 예. 그런데 뭐야? 기억은 이게 존재하니 x분의 fx가 존재하니 fx가 뭔지부터 알아야지. fx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gx가 3으로 가는데 그럼 얘를 보내도 되지.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여기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줄게.
아, 여기서 이 형태를 봐봐. gx는 이랬으니까 gx는 여기서 gx는 뭐야? x 빼기 fx인데 x 플러스 fx야. 그지? 근데 얘가 0으로 보내면 3이래. 요거 지웠을 때 방금 있던 거랑 똑같아. 맞잖아? 얘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냥 0으로 보내잖아. 0, 0, 0, 0이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해돼?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3이 되잖아. 그럼 아까처럼 뭐야? 얘가 여기 영향을 주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얘가 0이고 0인데 뭘. 0, 0이면 마이너스 fx분의 fx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3이 되잖아. 그 얘기는 어떤 얘기야? 얘가 얘를 갖고 있어야 돼. 뭔가 뭐 이런 꼴이야. 뭐 이런 꼴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가 이런 꼴이어야 되니까 이거를 x로 나눠봐. x분의 fx는 x 빼기 p 이런 꼴이니까 뭘 정확하게 2차로 들어가 한 적은 없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쓰자. 정확한 표현은 뭐 이런 꼴이겠지. 몫이 있으니까 이런 꼴이겠지.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래야 3이 될 테니까. 될 테니까 이럴 거야. 그 다음에 기억은 이렇고 니은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fx가 이렇다며. 그러니까 0으로 보내면 0이지. 그러니까 존재하죠. 디귿은 이게 아까 존재한다며. 그럼 디귿은 x가 0으로 갈 때 기니디 문제는 다 기니디를 이용해야 돼. 알지? 기니디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방금 기억에서 이게 존재한다며. 그러니까 요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위아래다가 x로 나눠봐. 이해돼? 그럼 이거 얼마인지 모르는데 존재한대잖아. 얼마인지는 몰라 나도. 그냥 몰라. 그냥 세모를 할게요. 세모야. 얘는 0으로 간대.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존재하잖아. 그래서 존재한다. 안식으로 쭉 달려가지고 쉬었다가 그 셀에 있는 유형들 좀 다뤄줄게요.